반도체 칩4 동맹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인데 한국, 일본, 대만을 묶어서 이른바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사실상 중국을 포위한다 이런 전략이 담겨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동아시아에서 주요한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다 중국 근처에 있네, 영향권 아래네, 이걸 미국이 참 불편해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한국이 들어올지 말지 8월 말까지 결정해라 미국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는 뭐 자명하죠. 큰 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서인데 우리가 뭘 얻고 또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주고받아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뽑으면 이익인지 요거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미국이 곧 확정하게 될 반도체 지원법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구조대 대장님이시죠.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일단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특히 코로나 또 이 팬데믹을 맞으면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들의 어떤 혼란들 이런 걸 또 보게 되고 또 계속해서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굴기라고 하는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라는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과 대만이라는 그 위치가,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국과 갈등 국면에 이 국경선에 있다 보니 만약에 이 전 세계적인 갈등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대단히 물리적인 어떤 갈등으로까지 갈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한국과 대만의 위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국이 판단했고,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좀 독립적인 반도체의 어떠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겠다. 이것이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목표고요. 이미 확정된 목표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에서 우선은 미국 내에서의 어떤 반도체 생산을,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은 반도체 생산보다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러한 국제 분할 구도에서, 역할 분할 구도에서 설계에 집중했었다라면 설계만 하지 말고 생산도 하자. 생산도 하자려고 하니 제일 중요한 국가가 보니까 한국하고 대만이더라. 그리고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일본하고 네덜란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기라든지 설비나 소재 부분에서. 그럼 이런 데를 묶어가지고 어차피 네덜란드 ASMR은 따로 좀 부탁하는 것도 있고 하니 여기 굳이 그건 기업 하나니까 우리 볼 때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 요 세 개하고 미국하고 묶으면 전 세계 반도체에서 확실하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고립화시킬 수 있고 중국하고 협상 국면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서의 반도체 지원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칩4라고 하는 미국, 그다음에 한국, 대만, 일본이 들어가는 국제 동맹을 맺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철저히 일단 미국 입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동맹인데 우리는 입장이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매우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참가 결정을 못하는 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에서 미국,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약 39%입니다. 2020년 기준에. 즉 한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즉 삼성과 SK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39%가 지금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의존도도 있고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어떤 의존도 같은 경우는 약 48%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한국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 성장해서 지금 이제 팹리스,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가고 있지만 이 한국을 성장시켰던,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켰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8%가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 관계하고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에 이 시장 전체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굳이 칩4로까지 맺어야 되나. 안 그래도 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왔다 가고 그래서 같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하고. 뉘앙스는 충분히 좋잖아요. 네, 좋고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한국전자도 지금 텍사스에다가 공장 확대하겠다. 뭐 TSMC도 대만도 미국에다 공장 짓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러한 협력들을 이뤄가고 있는데 굳이 티나게 우리 칩4야라고 중국에게 대들듯이 할 필요는 있는가, 이것이 한국 정부의 고민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칩4 동맹이라는 걸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밀어붙인다.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사실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근데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이잖아요. 네네네. 한국에게는 한국의 국익이 가장 중요한 건데
쟁점들별로 보면 미국의 얘기를 또 단칼에 거절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육상법 또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사실은 적지 않은 돈들을 지원을 하게 되고 있고 그 지원의 조건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뭐 중국에 대해서 신규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ASML이라고 해서 한국 분들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에 있는 흔히 말하는 설비 회사죠. 이 설비에 어떤 설비를 주는가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5나노 공정, 3나노 공정들이 결정되게 되기 때문에 삼성의 뭐 이재용 부회장도 직접 방문하고 이런 일들이 네덜란드 있는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네. 지금 미국이 공식적으로 그 기업에다가 요청했거든요. 중국에다가 물건 팔지 말아라. ASML로 했는데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올해 벌써 만들어진 ASML의 매출을 보면은 한국에 250억 달러를 팝니다. 주로 삼성이 사겠죠. 네. 타이완에다가 2,249억 달러를 팔았어요. 그런데 중국에 이미 296억 달러를 팝니다. 즉 한국보다 더 큰 시장이에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 ASML에게는 정말 골치 아픈 거거든요. 우리의 매출의 3분의 1을 날리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이건 주주들한테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SMR 같은 경우 어떻게 약속하냐면 지금 만들어진 최상의 장비는 팔지 않겠으나 올드한 장비는 이건 안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신 기술이 적용된 ASML의 장비는 안 팔게. 안 팔게. 하지만 기존 기술이 적용된 것까지는 중국에 팔아야겠어. 팔아야겠다라고 지금 실리를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의 30%를 다 날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ASMR 자체는 가격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그 정도 팔아야 한국하고 타이완에다가 지금도 고가인데 그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규모의 그렇죠.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그럼 반도체 전체 시장에 이 교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의 판단으로는 지금 과도하게 정적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미 지금 7월 18일 날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게 너네 칩4에 참여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거야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경고를 받고도 저희가 한다라면 물론 이것도 자존심 경쟁이라서 그래 너네 경고할 거면 경고해봐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실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강력한 협력을 구한다는 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굳이 칩4라는 동맹이라는 곳에 들어가야 될지에서는 한국 정부도 고민이 저는 많을 거라고 보고 미국의 압박이 커지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결코 중국 또한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미국 기업들한테도 사실은 손해인 것이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도 중국에도 공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의 랜드플래시 같은 경우 4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중국에 판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도 이미 40% 하고 있고 SK D램 같은 경우도 5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퀄컴은 65%예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멘트도 54%.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적지 않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그렇죠. 문제는 또 하나는 지금 7월 10일자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가 얼마 안 됐죠.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슈퍼 사이즈 버스트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규모의 거품이 터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과잉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이제 쇼티지 공급량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을 비롯해서 지금 TSMC라든지 그리고 인텔 요 기업이 올해만 투자한 돈이 920억 달러예요. 이게 작년 대비 73% 증가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과잉 생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미국의 정치적 목소리가 너무 과잉 시장에 들어가면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시장의 왜곡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벌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한국 분들도 이제 주식 많이 갖고 계신데. 그렇죠. 우리 또 그래픽 카드 얘기 나오면 빠질 수 없는 그렇죠. 회사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네. 올해 사실 매출이 되게 좋았었는데 하반기 매출은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라든지 시티뱅크에서도 하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 컴퓨터를 바꾸셨어요. 자녀들 학업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도 많고 다 바꿨는데 매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2, 3년 만에 바꾸게 되니까 컴퓨터에 대한 벌써 6월 달 지난 분기 그러니까 4, 5, 6월에서의 shipment 이 컴퓨터가 배송되는 발주량 거에서 자체가 줄어드는 15%가 줄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아직 논쟁 중이지만 그 암호화폐의 겨울이 왔다 안 왔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벌써 채굴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에 채굴할 때 뭘 가장 많이 씁니까? GPU.
바로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벌써 중고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GPU 시장이 과잉 공급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서 이 엔비디아의 이 기업이 기본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망하진 않겠지만 실적 자체가 하향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벌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23년에 설비 투자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TSMC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투자 금액보다 투자 액수를 줄이겠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내년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반도체가 공급난 속에서 사실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호황을 겪고 있었는데 반도체 자체의 시장이 이미 사이클을 그리면서 하강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시작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의 정치적 개입들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시장이 더욱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이클이 주어지겠지만 이 건강한 사이클 모습을 좀 그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고민들도 깊어질 거고 한국 정부의 산업 정책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네.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난 주말 사이 SK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 계획을 잠정 중단하겠다. 그렇죠. 그 계획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입니다. 해서 맹목적인 친중, 맹목적인 친미 양쪽 다 결연하게 반대한다. 이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일 텐데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 논평하는 논조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 결례에 해당할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위가 있어서 사실 기분 같아서야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만 미국과 동맹은 강화를 하면서 중국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의 동맹이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리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 진흥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공장을 어차피 지려고 했는데 공장 짓는 많은 그 설비 투자의 부분에서 미국의 어떤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다 삼성전자가 이거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에 도움이 되는 거죠. 국익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실리적인 걸 찾으면 되는데 사실은 칩4에서 논의할 것이 우리 결연하게 중국에 반대하자는 이런 사실은 전략적 로드맵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기업들 단위에서 충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리고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중국에서 있는 시장들에서의 얻을 수 있는 실리는 취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5나노 공정이나 3나노 공정이나 이런 하이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네. 이런 부분에서의 적절한 중국에 대한 제재들을 가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흔히 말하는 누구나도 만들 수 있는 이제는 좀 보편적인 제품화가 되고 있는 메모리 분야라든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조금은 이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쳐갖고 시장 치고 올라오는 것까지 저는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IT 기업들이 있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수요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받쳐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미국에 있었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한국이 미국의 의존도가 68%의 수출 의존도가. 그러니까 미국도 되게 중요한 파트너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68%가 흔히 말해서 청구 금액이 만들어지는 데가 미국이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삼성 납품을 합니다. 아니 엔비디아 시스템 반도체를 납품을 하죠. 근데 그 엔비디아에 있는 제품의 25%가 중국에 팔리고 25%가 다시 한국에 팔리고 25%의 대만에 팔리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도 갔다 오지 않아요. 이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바로 배송 엔비디아로 찍힌 이 삼성의 반도체가 중국 가고 대만 가고 한국에서 다시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있지만 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 또한 시스템 반도체 의존도 또한 다시 중국을 향하고 있고 대만을 향하고 있고 일본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의 이러한 흐름들을 볼 때는 소비되고 그러니까 생산되고 소비되는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중국과 한국과 대만의 어떤 중심성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의 하고의 적절한 저는 미국 정책과의 어떤 연합과 협력은 필요하지만 중국을 배척하는 것은 이거는 장사 안 하겠다는 뜻이고 사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적당한 거리두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가 이제는 시스템이 많이 붕괴되긴 했습니다만 비교 우위에 따라서 분업을 하면서 물가를 낮추었잖아요. 신흥국은 생산하고 선진국은 소비한다. 이 구조가 깨지면 이 고물가를 잡는데도 참 어려울 겁니다. 적당한 등거리 외교의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 같네요. 지금까지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